오늘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미국이요, 전 세계 수입품에 매긴 관세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면 이 물가랑 달러 그리고 XRP의 수요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실은 이 질문의 열쇠가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에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의로 부과했었던 전면 관세가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었는지 여기를 두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른바 상호관세 조치를 국제비상경제관한법에서 이른바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서 국제비상경제관한법 IEEPA로 밀어붙일 수가 있었느냐, 이게 쟁점입니다. 지금 IEEPA 같은 경우는 비상시에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긴 하지만요, 법조문 어디에도 관세란 말은 없습니다. 결국에 이번 트럼프의 관세는 대통령 권한 남용인지 미국 의회의 조세 권한을 침해하는지, 이게 핵심인데 이미 하급심에서는요 월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이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에 불복해서 항소를 때렸고 그 싸움이 현재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재판 결과가 왜 중요할까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관세율 몇 % 조정하는 문제 같겠지만 사실 대질문 원칙이라는 큰 법리가 걸려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은 행정부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되고 미국 의회가 명확하게 허용한 권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실제로 2023년 미국 대법원 측에서는 이 대질문 원칙을 적용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학자금 탕감 조치를 막은 바가 있었어요. 이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은 IEEPA 같은 비상법으로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일괄 관세를 매긴다? 이거는 미국 의회가 허용하지 않은 영역을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이번 구두변론에서 보수나 진보 할 거 없이 신중론을 펼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애초에 IEEPA는 제재라거나 자산 동결 같은 이런 긴급 조치에 주로 쓰여왔었지 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수단으로 쓰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관세는 법 텍스트를 벗어난 과잉 조치 아니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재판 내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만약 정말로 관세가 풀린다라고 했을 때 경제에는 과연 어떤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 관세가 사실상 국민이 내는 간접세금입니다. 이 수입품에 붙는 세금이 결국에 가격에 얹혀가지고 소비자 지갑에서 나가기 때문이겠죠. 여러 가지 연구기관과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트럼프 관세로 미국 가게당 연간 약 $1,200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긴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만큼 매년 150만 원 넘는 돈이 더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세가 없어진다라고 해봅시다. 수입 물가부터 일단 내려가겠죠. 가격 압력이 풀리면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완화될 거고, 물가 오름세가 꺾이면은 연준도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필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긴축 강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거고요. 이렇게 되면 한동안 강세를 보이던 달러 가치도 한풀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달러가 더 이상 혼자 강하지 않다면요, 이 시중의 유동자금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눈을 돌릴 여지가 생깁니다. 돈이 조금 풀리고 금리 부담이 줄면은 주식이나 신흥국 자산 그리고 가상자산 쪽으로 관심이 돌아오기 쉽거든요. 대표적인 암호자산인 비트코인 같은 것도 이런 유동성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죠. 관세 철회에서 물가 안정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 약세로 또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이런 경로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상승한다면은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수입 물가가 계속 높게 누르면은 물가가 쉽게 안 떨어지는 끈적한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연준 쪽에서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려고 할 거고, 여기서 달러는 강세 기조를 이어가겠죠. 이렇게 된다면 시장 변동성은 커지고 미국 증시라거나 암호자산 같은 이런 위험자산에는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투자자들이 당분간 보수적으로 가자라면서 몸을 사릴 만한 환경이 이어지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유동성 환경이 왜 XRP랑 연결되는 걸까요? XRP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보면 여기서 정답이 나옵니다. XRP는 본질이 국경을 넘어서 통화를 바꿔주는 브릿지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해외로 돈을 보낼 때 통화 A를 바로 통화 B로 바꾸는 대신에 A를 XRP로 한번 바꿨다가 XRP를 다시 B로 바꾸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각국의 통화를 직접 맞교환할 때 생기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가 있다는 거. 이 송금이나 무역 결제에서 중개 통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교역이 정상화되고 비용 장벽이 낮아지면 그 직접적인 수혜가 XRP에 바로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XRP를 활용한 리플사의 국제결제 네트워크는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한때 5대1이라고 부르던 서비스를 최근에 리플 페이먼트로 리브랜딩했고 이용기업과 거래 규모가 꾸준히 늘어왔어요. 여기에 더해서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RLUSD를 결제망에 통합해뒀습니다. 쉽게 말해서 달러 현금과 거의 다름없는 토큰을 XRP 원장상에 올려가지고 결제에 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관세 장벽이 낮아져서 국제 송금이나 무역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XRP를 브릿지로서 쓰는 결제 구조에 거기에 붙은 디지털 달러 유동성이 빛을 볼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 국경 간의 돈 흐름이 예전보다 더 자유로워질수록 XRP로 연결된 다리의 가치가 체감되기가 쉽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제도권 편입 움직임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 시장 심리가 하루에도 롤러코스터를 타지만 제도 변화나 인프라 구축은 느려도 한번 자리 잡으면 오래 갑니다. 이 리플은 요즘에 전통 금융 쪽 기반을 탄탄히 하려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에서 은행 인가를 얻고 또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확보하려고 시도한 것도 알려져 있고요. 해외에서 규제받는 금융기관 지위를 얻으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프라임 브로커리지 기업 같은 것들 인수하면서 자금 조달과 운영 인프라도 확장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처럼 움직일 수 있는 백엔드를 갖추려는 거고, 이런 인프라를 왜 지금 닦아놓고 있을까요? 나중에 관세가 완화돼서 글로벌 교역이 활발해졌을 때 실제 결제 트래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두는 셈입니다. 한편으로 최근에 XRP 현물 ETF 이야기도 간간히 들려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공식 확정된 바는 없겠지만 몇몇 자산운용사가 미국 증권당국 SEC에 XRP 연동 ETF 승인을 신청해서 서류를 보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덕분에 이제 XRP에도 기관 머니가 들어올 통로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왔다는 거고, 하지만 여기서 규제 승인이 실제 떨어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신청서가 접수가 됐고 심사가 진행 중일 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요. 당장은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기관 자금 유입 창구가 열릴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시나리오별로 어떤 변화를 체크해야 될지 정리해 볼게요. 먼저 관세 철회나 제동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이 수입 물가가 내려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연준의 긴축 전망이 누그러들면서 달러 강세도 진정되는 흐름이죠. 이 시중 유동성이 한결 여유로워지면은 움츠렸던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도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 이 글로벌 교역 정상화로서 국제 거래량 자체도 늘어날 테고요. 이렇게 되면 XRP 입장에서는 호재성 재료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셈입니다. 돈줄이 풀리고 교역이 활발해지면 국가 간의 결제 수요가 늘어날 거고, 앞서 설명드린 리플 페이먼트랑 RLUSD 결합 구조는 송금 비용을 확 낮춰주기 때문에 그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낙관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숫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바로 리플 결제망을 통한 거래 볼륨, 그리고 거래소 밖에서 XRP가 활용되는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 간의 송금에 쓰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겠죠. 또 XRP 온체인 활성 주소 숫자 같은 지표도 참고해 보실만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가격은 기대감에 먼저 반응하고요. 실제 사용량 증가는 나중에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거. 그래서 가격이 뛰었다고 무작정 좋아하실 게 아니라 실제 네트워크상의 트래픽 증가가 뒤따르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반대로 또 관세 유지나 강화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가가 좀처럼 떨어지지가 않고 높은 금리 상태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 입장에서는 변동성 확대랑 위험자산 선호 위축을 각오해야겠죠. XRP 가격도 당장은 압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역 환경이 불확실 때일수록 기업들은 오히려 비용을 줄여주는 솔루션을 더 찾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관세 부담에 이자 비용까지 높아진다? 그럼 기업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송금 환전 수수료를 절감해주는 서비스를 찾겠죠. 리플의 결제 인프라가 그런 부분들을 겨냥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과 무관하게 실제 사용 수요는 꺾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가격이 흔들리더라도 네트워크 채택 지표는 별개로 보셔야 되는 거고,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XRP 끝났나 싶죠. 그래도 정작 결제 건수나 참여 기관 숫자는 꾸준하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 가격 차트보다는 실제 이용량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실관계를 잠깐 정리하자면 IEEPA는 본래 제재나 국가 비상용 법령이지 전면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준 법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관세라는 단어조차도 법에 없다라는 점에서 트럼프의 조치는 애초에 무리가 있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도요, 같은 취지로 트럼프 관세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죠. 대법원도 최근에 유사한 맥락의 판례들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언제 결론이 날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에만 기대지 마시고 객관적인 숫자들을 함께 보셔야 된다는 거. 물가, 달러, 금리 추이 이런 거시 지표랑 더불어서 리플 페이먼트의 거래량, RLUSD 활용 비중들,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ETF나 은행 인가 같은 것들, 이 제도권 진입 진척 상황까지도 투트랙으로 체크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전략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선 시장이 과민 반응하기가 쉽겠죠. 뉴스 한 줄의 시세가 출렁이곤 하는 거고, 이럴 때일수록 두 개의 축을 나눠서 보는 걸 권장드려요. 한 개는 현금 흐름 축입니다. 이 관세 변화에서 물가로, 또 금리로, 달러로 이어지는 거시경제 흐름이 이런 축인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구조적인 축, 즉 XRP의 펀더멘탈 축입니다. XRP가 실제로 결제에 얼마나 쓰이고 있나, 리플 네트워크의 실시간 거래량과 참여 기관은 늘고 있는지, 그리고 RLUSD 같은 새로운 도구 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는 거고, 이렇게 거시랑 밑이
두 갈래 데이터를 같이 보시면은 시장의 일시적인 요동에도 중심을 잡기가 수월해지실 거예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관세 이슈로 시장이 출렁일 때도 XRP 결제 네트워크상의 거래량이나 활성 지표들이 견조하다면은 저는 오히려 구조는 멀쩡한데 가격만 싸졌네 이러고 기회를 엿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가총액 상위권의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이 다시 들어오는 조짐이 보이는데 XRP 온체인 데이터도 튼튼하다? 이렇다면은 겁먹기보다는 분할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어디까지나 여유 자금으로 분산 투자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나 터무니없는 목표가에는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쫓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유동성 흐름과 실제 사용 데이터에 집중하는 편이 안전한 투자로 이어지니까요. 정리하자면은 법정에서 나올 한 문장이 달러 유동성의 물줄기를 바꿀 거고 여기서 풀린 유동성의 방향은 국경을 잇는 결제 네트워크의 트래픽까지도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거. 이 관세가 풀리면 거래는 더 곱게 흐르고 비용은 또 낮아지겠죠. 그리고 그 길목에 놓인 브릿지가 바로 XRP입니다. 이 최종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요. 우리는 이미 무엇을 봐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결제 볼륨과 RLUSD 활용도 그리고 제도권 자금 유입 창구까지도 이 세 가지인 거고 결과가 나오면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 법이죠.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속보들까지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망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모르면 하지 말고 확실하지 않으면 멈추는 게 진짜 투자자의 지혜예요. 요즘 시장 분위기 보면 마음이 좀 흔들릴 뻔하죠.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빨리 뭔가 결과를 내고 싶고 남들 수익 냈다는 얘기 들으면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선물 매매 해외 거래소 잘 모르는 프로젝트들까지 손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수익보다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특히 영어로 되어 있는 해외 거래소라거나 낯선 지갑 주소 그리고 10개 보내면 이식해준다 뭐 이런 말들 있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코인은요. 한번 잘못 보내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한순간의 실수로 몇 년 동안 모은 자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코인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은 그냥 안 건드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이자 원칙인 거고 지금 업비트나 비썸 같은 국내 거래소를 쓰고 계신다면은 그 안에서만 천천히 확실하게 그리고 현물 중심으로 움직여 보세요. 단기 급등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이해한 구조 안에서 원칙 매매를 하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이 선물은요 말 그대로 미래를 거래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실 거예요. 특히 투자 처음 하신 분들이 선물에 손대면은 거의 도박에 가깝습니다. 처음에 조금 따는 것 같다가도 한 번 청산이면 원금이 통째로 날아가죠. 그때부터는 투자가 아니라 그냥 투기꾼이 돼버립니다. 결국에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은 빨리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조급한 마음을 눌러두시고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확신이 있는 만큼만 지킬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게 진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리플이 오르든 내리든 시장이 출렁이든 말든 내 원칙이 단단하면 결국에 기회는 다시 옵니다. 이 투자라는 거는 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지금은 남보다 앞서가려는 시기가 아니라 내 중심을 단단히 세우는 시기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비트코인이 1억 8천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눌림목 다지고 지금은 1억 6천만 원 부근에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주일 동안의 급락으로 단기 투자자들이 지쳤고요. RSI 지표도 80에서 과매수해서 47까지 떨어지면서 과열이 식은 상황이에요. 이런 구간이 바로 시장이 진정되는 구간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가격 방어가 좋았던 알트들이 먼저 반등을 준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번에 업비트 신규 상장된 라그랑주 코인, 비트코인 하락 때도 버텼고요. 반등 신호 나오자마자 바로 양봉 만들었죠. 이런 코인들은 추세가 유지되는 이상 한 번 더 강력한 장대 양봉 보여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코인 신사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번에 당일 단타로서 수익을 냈습니다. 오후 4시에 라그랑주 진입 타점 드렸고 오후 9시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전량 매도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체인링크, 이 비트코인 하락 때 같이 떨어졌지만 반등 구간에서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을 보였어요. 이거는 시장이 이건 싸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이럴 때 매수세가 붙으면서 반등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후속 타점으로 체인링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8% 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눌림목 진입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눌림목 구간을 다시 잡아드렸고요.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장은 절대로 직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항상 파동처럼 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등 초입에서 진입하시고 양봉 고점에서 매도, 이 매매 패턴을 반드시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수익이 났다라고 바로 또 다른 코인을 사는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진짜로 위험합니다. 만약에 그 코인이 이미 고점이라면은 기다릴 줄도 아셔야 돼요. 눌림목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도 실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다린 타점까지 안 오고 그대로 그냥 올라가게 된다면요.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눌리면 내 거고 그냥 올라가면 네 거다. 이게 진짜 멘탈 매매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에 꾸준히 수익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매 패턴과 실시간 타점은 우리 코인신사 채널 실시간 커뮤니티에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랑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신사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